우리 공공부조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2차 시에는 이제 우리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기재부에서 19년도에 발행한 공공부조 제도에 대한 현안 및 재정 소외 축에 대한 어떤 정책 자료를 갖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공부조 제도에 대해서 이제 그 현황 및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책 과제로 해서 이제 그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빈곤론 시간에 공공부조를 하는 부분들은 이제 사회보장의 대표적인 어떤 빈곤에 관련된 그 선별적이고 잔여적인 어떤 그 대상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어떤 그 기준이기 때문에 사회보장 중에서도 이제 공공부조에 대한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공공부조 사회보장은 이제 공공부조 제도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림에 앞서서 이제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간단한 개요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회보장은 이제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되고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현금, 현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제 사회적 제도를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사회보장에 들어가는 세 가지가 뭐라 그랬죠? 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우리 빈곤론 수업과 연관되는 부분이 이제 바로 이 공공부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공부조에 대한 어떤 선행 연구는 이제 공공부조를 저소득층, 이제 선별적인 계층 또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 자, 그리고 뭐에 기초한다? 자산조사에 기초를 해서 대상이 선정된다. 이들에게 무기여. 사회보험처럼 이제 자기 소득의 일정 부분 그런 게 어떤 각출 원칙이 아니라 기여를 하지 않아도 이제 주는 무기여의 원칙에 따라서 급여가 지급되며 정부의 책임하에 일정 수준의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존에 이제 열등처우 원칙에 의해서 국가가 도움을 주긴 주되 이제 그 아주 기초적인 생활 정도를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의식주,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의료, 그다음에 기본적인 주거 이런 생활을 책임져주기 위해서 국가가 이제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기본적으로 그 절대 빈곤선에 있는 사람들을 계층으로 해서 한다고 했죠. 자, 가장 소득이 많은 1, 그다음에 5,000번째 마지막에 5,000번째인 사람 대상으로 했을 때 중위소득의 이제 기준으로 이제 30% 내지 40% 내지 기준을 잡아서 이제 계층을 잡는데 거기 중위소득이 몇 프로? 액수의 60% 되는 사람들을 절대 빈곤선으로 줬고 예전에 생활보호법 때는 우리 그 국가가 50%대까지였는데 그 혜택의 범위를 늘린 거죠. 50%에서 60%로 해서 절대 빈곤선의 수위를 높이고 전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스템, 그리고 절대 빈곤 밑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절대 빈곤율,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라고 이제 정의를 해서 국가가 도움을 줍니다. 자, 그래서 공공부조의 급여 형태는 기준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자, 급여물의 형태에 따라서 현금, 현물, 증서를 아까 다른 말로 바우처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 현금과 현금, 현물 이렇게 이 증서, 바우처 세 가지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역사는 이제 생활보호법이 이제 1980년도라고 하면 이제 1999년, 2000년, 81년도에 생활보호법으로 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거택보호 대상자, 한시생계보호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현금 형태로 지급을 했다고 하면 이제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생활을 보호해줄 어떤 자선적이고 시혜적인 개념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우리 통상 국기법이라고 이제 약칭 얘기를 합니다. 국가보안법 그런 거 아니에요? 국기법 해서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해서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이제 옛날에 거택보 대상자의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한시생계 보호자를 이제 조건부 수급자. 근데 조건부 수급자는 이제 어떤 수급권자긴 수급권자인데 어떤 조건부 일을 해야지만 지급할 수 있는 이제 급여를 준다는 측면에서 이제 워크페어라고 하죠. 페어 급여. 근데 워크가 들어가서 워크페어 일을 해야지만 이제 급여를 지급한다 해서 워크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회의 안전망으로서 위기 가구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해서 도입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제도로서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명칭부터가 생활을 보호를 해주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당당하게 이제 지초생활 수급권자로서 이제 받을 숫자, 급여자, 권리권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로서의 어떤 그런 급여의 어떤 주는 공급자 중심에서가 아니라 수요자 중심에서 권리로서의 어떤 보호를 의미를 하면서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죠. 올해로 이 20년째 맞는 이제 고기법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생계급여가 되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잘못 알기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가 다 무조건 생계급여를 받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렇게 다 받는 게 아니라요. 중위소득의 30%, 자, 중위소득 60%를 기초생활 수급자지만 그 중에서도 한 반밖에 못 받죠. 전체의 중위소득의 30% 이하의 소득에 해당되는 사람한테 이제 지급되는 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 여기에 이제 1인 가구가 51만원 정도, 그 다음에 2인 가구 이제 67만원, 3인 가구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죠. 그쵸? 자, 1인 가구일 때 이제 51만 2천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자, 그 금액들은 이제 보시면 이제 중위소득의 30% 기준인 거죠. 자, 그러니까 1인 가구가 한 150만원 정도 되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160만원 정도 되니까 그 중에 30 중위소득 절대 빈곤선에 있는 수준이 이제 130만원. 그러니까 이 소득 액수의 이제 30%가 이제 51만원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51만원 1인 가구의 소득 중위소득의 30%한테 무조건 이 금액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 소득 인정액을 빼고 준다는 거죠. 자, 그만큼 이제 뭐냐면, 자, 우리 1인 가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독거노인이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고 계세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이제 일자리 참여하지 않고 계세요. 자녀로부터 용돈이나 그런 걸 받고 계시지 않아요. 자, 그게 일자리 참여하면서 30만원 받고 계시다. 그러면 자, 1인 가구한테 지원되는 51만원이니까 본인의 소득은 얼마예요? 30만원 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다른 땅이라든지 그런 자산은 없어요. 하다 보면 이제 나머지 51만원에서 30만원을 빼고 얼마? 21만 2천원. 이게 금액이 지급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해되시나요? 무조건 2인 가구 87만원 이렇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자, 자기 인정되는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지급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이렇게 그냥 고스란히 일을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이 30만원을 그대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소득 인정액은 이제 30만원을 받는다 그러면 70% 정도를 인정받는 거죠. 한마디로 근로유인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 본인이 이제 버는 소득이 만약에 일자리 참여해서 30만원 받으시고 기초연금 30만원 받아서 60만원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본인은 소득이 50만원 넘으니까 기초연금 30만원에 일자리 30만원 받으니까 60만원이니까 그 51만원 소득이 넘죠. 그렇기 때문에 못 받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금액을 다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70%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60만원 받는다고 하면 70%니까 한 45만원 정도? 자, 그러니까 이제 소득은 60만원을 받지만 한 7만원 정도를 받는 거죠. 왜 이렇게 할까요? 아까처럼 이제 누일제 참여 안 하시고 30만원으로 소득으로 21만원 받으시고 어떤 어르신은 일자리까지 막 열심히 해갖고
이제 못 받는다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로유인의 목적도 있고 소득 인정액을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70% 정도로 인정을 해주면서 이제 부족한 근로를 유인하면서 나머지 소득을 도와주는 형태로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5인 가구일 경우는 이제 뭐 140만 원대 이게 안 될 때는 이제 나머지를 소득 인정액을 제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이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아까처럼 이제 일자리 참여하신 분이 30만 원 받는다면 그 액수의 한 70% 정도를 이제 기준을 하고요. 재산소득도 이제 어느 정도 평가액에 따라서 되게 복잡합니다. 재산가 소득을 평가해서 나름대로 본인 소득은 얼마 이제 한 2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재산소득액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월소득이 적다 하더라도 이제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실 이제 본인 통장에 입금이라든지 또 그 자산 가치를 최대한 줄여서 이제 그러니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재산의 소득액을 조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산 조사를 하게 되는 당연한 이제 원칙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뭐가 있나요? 의료급여입니다. 의료. 자, 병원 갈 때 돈 주는 게 아니라 자, 의료급여는 병원 갈 때 이제 입원할 때 치료받을 때 그만큼 감면을 해주거나 치료비를 경감을 해준다는 의미거든요. 자, 보시면 이거는 액수의 이제 소득액의 40% 정도를 이제 인정합니다. 아까 30% 정도 했을 때 한 50만 원대였는데 40%대까지 중위소득의 40%니까 68만 원 정도까지 이제 이걸 현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병원 갔을 때 이 금액만큼 1인 가구에게 의료급여 혜택을 준다는 거죠. 자, 의료는 1종, 2종 들어보셨죠? 1종, 2종이 뭐냐면 우리 의료 1종은 우리 근로능력이 일종 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공조 장한 이제 생계가 힘들다라고 보는 기초생활 수급자 및 특례자. 자, 한마디로 이제 중위소득이 60%인 의료 기초생활 수급자는 다 의료 일종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위에 이제 차상위 계층, 그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의료 일종에 포함되는 것이죠.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다 1종이고요. 그 다음에 차상계층은 2종으로 혜택받습니다. 자, 1종은 자 1차 병원 우리 동네에 있는 병원, 2차는 이제 종합병원, 3급은 상급 종합병원, 종합병원 중에서 상급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자, 할 때 1종 의료급여 대상자는 이제 입원할 때 1, 2, 3차 병원에 대해서 모두 무료로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1종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 진료 할 때 이제 동네 의원은 1,000원, 그다음에 종합병원 갈 때 1,500원,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은 2,000원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는 2,000원만 내면 이게 혜택을 받게 되고 나머지는 국가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면서 병원 약국 가면 500원 정도의 자기 부담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 이제 2종 같은 경우는 차상위 계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입원비의 10% 자기 부담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병원도 20%, 그 다음에 3차 병원도 10% 입원비. 자, 1종은 다 전액 무료지만 2종은 10% 자기 부담금이 있고요. 외래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자 1종은 그 1차 병원에서는 1,000원을 내고요.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의 이제 15%, 그 다음에 자기 부담금의 이제 비용의 10%를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1종보다는 혜택이 좀 덜하고 2종보다는 이제 혜택이 이제 덜한 이제 1종은 2종보다 혜택이 이제 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현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금액 안에서 이제 의료급여를 지급을 받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료급여가 돈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현물급여죠. 그렇죠? 의료 서비스라고 하는 현물급여 형태로 지급이 됐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급여 중에는 뭐가 있나요? 주거급여 있습니다. 주거급여. 이거는 이제 왜 주거할 때 뭐 월세라든지 나름대로 이제 보수 비용도 같이 여기 들어가게끔 되어 있는데, 자, 아까 의료급여는 전체 중위소득의 40%라 했는데 주거급여는 중위소득의 44% 정도가 이 가구에 해당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지나냐면 소득, 지역, 가구 원수, 실거주 비용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44%니까 한 75만 원 정도 1인 가구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있네요. 자, 급지별로 이제 나누고 있는데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자, 같은 그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수도권 지역에서 지원하는 거랑 지방에 지원하는 거랑 시골 지역에 지방하는 거랑 월세가 월등히 차이가 있겠죠. 하기 때문에 1급지 서울공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지원을 하고요. 2급지는 경기 인천 지역은 이제 2급지, 3급지는 광역시, 그다음에 세종시가 3급지고요. 나머지 이제 지방들은 다 4급지로 해서 1인 가구일 때는 월세를 뭐 23만 원 정도까지 지급을 하고 이제 2급지는 20만 2천원, 3급지는 16만 3천원, 4급지는 13만 7천원에 이제 월세를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월세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금액이 이제 보수 비용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눠서 이제 노후도를 점수로 따져서 이제 일반 가구는 이제 뭐 액수를 뭐 3만 원대부터 뭐 7만 원대 여러 가지 이제 도서 지역은 좀 더 많이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선 주기는 이제 이런 5년 단위로 7년 단위로 그 비용대로 해갖고 보수액을 지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거급여는 돈으로 현금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같이 보수 비용을 지원을 하고 월세를 이제 지원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표적인 이제 우리 공공구조의 주거비용, 주거급여, 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외에도 뭐 해상급여, 뭐 그 임신 기초생활 수급자에게는 이제 임신에 자녀 낳을 때 이제 현금으로 지원되는, 또 이걸 병원에서 애를 낳을 때는 병원비로 지원이 되는 거. 그다음에 장제급여는 독거노인 같은 경우 이제 기초생활 수급자 같은 경우는 그 50만 원 정도 이제 이렇게 지급이 되죠. 근데 지역에서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죠. 저희도 이제 노인복지센터를 이렇게 예전에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는데 독거노인이었어요. 가족 연고자가 없어요? 무연고자예요? 가족들이 돌보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주민센터에서 이제 이제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가족공원, 국가가 인천이 운영하는 이제 납골 이제 화장에 이제 맡겨서 화장을 하고 나름대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비용들이 이제 바로 이제 50만 원이고요. 만약에 가족들이 나타나서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지 이제 장례는 내가 치르겠다 그러면 50만 원의 급여를 받아서 그 비용으로 이제 장례식 비용에 보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적인 이제 공공부조로 이제 새로 생긴 게 91년도에 이제 그 노인 수당이 이제 나름대로 뭐 그 지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제 2008년도 이제 기초연금, 기초 노령연금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돼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이제 한 40%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노인의 70%까지 이제 그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초창기 때는 이제 노인에게 지급됐던 금액이 뭐 8만 원대, 9만 원대 정도로 이제 그 지급이 됐었는데, 뭐 부부가 같은 경우는 15만 원대. 지금은 이제 노인 단독 가구, 노인이나 노인 이제 이렇게 부부 같은 독거노인 같은 경우도 이제 한 25만 원대 이렇게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의 한 70%까지 지급을 하면서 노인에게 보충적인 소득급여로 지급을 하게 됐고요. 그 액수도 굉장히 뭐 1년에 지금 보시면 이제 그 한 4조 원가량이 이제 연간 4조 원가량이 기초연금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점점 해갈수록 노인 인구는 증가하고요. 수급자 비율도 2008년도에 이제 200만 명대여서 이제 2013년도에는
400만 명대로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2020년도 됐는데 노인 인구가 혹시 몇 명인지 아시나요? 거의 800만 명대를 육박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때 2014년도에는 전체 노인의 65% 정도가 수급률이었는데 지금 2019년도 작년 말년 연말까지 봤을 통계치를 보게 되면 전체 노인의 71% 정도가 이제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노인 빈곤율이 전체 우리 상대 빈곤율이 이제 전체의 노인들의 46% 정도를 차지한다고 했었죠. 그렇죠? 자, 우리 OECD 국가 중에 이제 거의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노인 빈곤율이 뭐 적은 나라는 10%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기초연금을 이제 전체 노인의 70%까지 지급하면서부터 이제 노인 빈곤율이 이제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들에게 이제 무기여 원칙에 의해서 기여를 하지 않았지만 노인들의 노후에 어떤 보충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렇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됐고 그 70%까지 지급을 하면서 나름대로 연간 뭐 4조 원 이상의 이제 예산이 들어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래도 나중에 이제 그 노인들의 빈곤율을 줄일 수 있고요. 빈곤율은 결국은 이제 노인이 어떤 자살의 원인이 빈곤 때문에 자살하는 원인이 많기 때문에 노인 자살률도 상대적으로 같이 줄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제와 원칙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 처음에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는 이제 기초연금으로 전환이 돼서 이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들 처음에는 한 8만 원대부터 시작했던 게 이제 노인들에게 이제 많게는 그 70% 중에서 맨 하위 계층에게는 30만 원대까지 이제 3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는 이제 시기가 됐다는 게 나름대로 점점 노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서 국가가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어떤 개념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초연금을 산정하는 기준에는 이제 처음에는 한 단독 가구인 경우 87만 원, 그다음에 부부인 경우는 139만 원. 2019년도에는 110만 원, 그다음에 그 부부가인 경우는 21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중으로 이제 선정을 이제 하게 됐고요. 점점 이제 그 받는 수급자의 비율은 좀 더 많이 측정을 하면서 비율도 이제 지출되는 비용도 국가적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 우리 인천시 재정 중에 이제 한 7천억 정도가 이제 노인들의 복지에 쓰여지는 비용이라고 이제 통계치 나왔는데요. 7천억 중에서 이제 한 4천억 정도가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 비중에 이제 8대 2 정도가 국비, 20%가 이제 지방비로 이제 하는데 지방에서 나름대로 계속 이제 하소연하는 이유가 대부분이 매칭 펀드 위주로 올대우 매칭까지는 아니지만 모든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과 장애인연금 이런 수당들이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런 지방 같은 경우는 참 운영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런 지방에서 가끔 가다가 그 단체장들이 뭐 그 도지사나 시장님들이 나와서 이제 갑자기 이제 지방 이양을 하면서 나름대로 지방은 어떤 지정이 어렵다 하면서 이제 지방비 세금을 좀 더 거둘 수 있는 좀 해달라 아니면 매칭 비율을 좀 더 줄여달라 뭐 아동수당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비율들이 나름대로 많다 보니까 이번에 재난 기본소득도 8대2 비율로 정부에서 80% 20%가 지방에서 지원되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재정 자립도가 어려운 경우는 사실은 살림살이가 점점 어려워지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연금, 기초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수급자 수는 점점 늘어나서 98년도에는 5만 4천 명에서 이제 2009년도에는 이제 뭐 한 50만 명까지 굉장히 10년 사이에 굉장히 10배 정도가 늘어났고요. 그렇죠? 연금의 수급자가 이제 2018년도에는 36만 명까지 이제 지급되는 이제 통계치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기초연금과 그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소득 인정액을 이제 인정받아서 이제 자산과 이제 소득 평가액을 고려했을 때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지원받은 형태로 지급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애인연금에 이제 단독 가구일 때 이제
이제 2019년도, 2010년도에 어떤 단독가구일 때는 50만 원 기준이었고 2019년에는 120만 원의 기준으로 이제 지원을 했고 이제 이렇게 수급자 수도 점점 늘어나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비에 대한 지출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부분은 이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보면 점점 이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이제 보면 되고요. 이 보면 이제 그 전체 수급자의 비율도 이제 늘어난다라고 65세 이상 가구도 이제 늘어나는 비율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 이제 수급자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수랑 전체 수급자 비율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수급 가구당 이제 평균 급여액이 이제 지급되는 급여액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수급자 가구도 늘어나고요. 액수도 점점 지원되는 형태로 늘어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출액도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경우를 볼 수 있겠죠. 의료급여 현황도 연도에 따라서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의료급여도 이제 국가가 이제 점점 보충적인 소득급여 형태로 해서 현금급여 형태는 아니지만 이제 바우처라든지 어떤 현물급여, 의료 서비스라든지 이런 주거급여 형태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수급 주거급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급하는 가구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지급되는 주거급여의 평균급여도 점점 이렇게 늘어나는 현상을 보고 계십니다. 기초연금도 마찬가지고요. 기초연금도 이제 50%대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70%대까지 노인에게 지급되다 보니까 노인 인구는 정말 증가하는 이제 추세에 맞춰서 이제 액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건 참고해서 다 같이 보셨고요. 장애인연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구 숫자와 이제 소득액을 이제 지원하는 액을 점점 늘려서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민주 생활보장도 65세 미만과 60세 이상 그 비율을 봤을 때는 노인들을 봤을 때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제 차상위 계층들은 이제 대리가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국민기초 생활보장에 의해서 이제 그 국기법에 의한 어떤 그 수급자들의 어떤 계층이 좀 더 두텁게 지원하다 보니까 되려 차상위 계층이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설의 이제 수급 비율은 이제 장기간 보험되면서 점점 대상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 65세 이상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장애연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급 가구랑 수급액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부조에 대한 어떤 대표적인 급여인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어떤 기초연금, 장애연금 중심으로 우리 공공부조 제도에 대한 그 급여 내용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어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련된 내용 중심으로 우리 기재부가 발표한 내용들 중심으로 이 시간 학습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